병원에 이렇게 오세요. 이거는 한번 경험해 보시는 분은 절대 잊지 못해요. 구별이 잘 안 돼요. 환자분들도 당연히 구별이 안 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진짜 이거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어깨 질환이요.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11년에는요. 175만 명이에요. 175만 명.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요. 249만 명이죠. 42%나 급증을 한 거예요. 인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깨 질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깨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많이 써서요. 많이 써서 그냥 뭐든지 많이 쓴 쪽이 안 좋아지죠. 다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에는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보면 또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어깨를 좀 더 안 좋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어깨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회전 근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전근 손상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회전근 손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방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전근 손상이 진행이 되고 돼서 이제 회전근이 끊어져 버리는 완전 파열로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전근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또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회전근이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또 하나는요. 회전근 손상이 있으면 이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아프죠. 그럼 당연히 어깨를 안 쓰려고 하죠. 그러면 어깨를 안 써버리면 어깨가 굳어버리는 오십견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다음 연쇄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치를 하지 말고 치료를 꼭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크게 봐서는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이게 잘 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팔을 이렇게 드는데 이걸 못 드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대신 여기서 쭉 들어서 이 손을 이 팔을 귀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동작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 여기까지 갔더니 너무 아파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 옆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깨 관절이 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용변을 보고 이렇게 뒤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중샷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요. 어깨 관절이 좀 이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막 돌렸을 때 소리가 막 얼굴에 덜컥덜컥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깨 힘줄이 자극이 많이 되는구나, 충돌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증상들은 아주 많이 진행이 안 됐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이게 더 진행이 되게 되면요. 잘 때도 너무 어깨가 뻐근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막 깬다. 이쪽으로 막 너무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증상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야간통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염증도 많이 발생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증상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밤에 유독 아픈 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우리가 막 시선이 뺏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낮엔 잘 모르다가 밤에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통증이 보통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요. 밤에는 좀 더 신경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됐을 때는 좀 더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낮 시간대에 바쁘면서도 막 활동량이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밤에 이제 딱 쉬려고 누워있을 때는 그때 그 피로감들이 몰려와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깨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어깨뿐만이 아니라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밤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병원에 처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10분이 오면은 한 8분 정도는 뭐 병원에 갔더니 뭘 합니까? 그러면 50견이래요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나이가 한 50대쯤 되셨으니까 50견이겠죠. 근데 이게 50견이라는 게 50살이 됐으니까 생기는 50견이 아니고 동결견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불리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보통 불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깨를 싸고 있는 그 관절낭이 있는데 이 관절낭이 유착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좀 뻣뻣해져서 어깨가 안 움직여지게 되는 게 50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견이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들어든다. 그럼 50견이 아닌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50견이 있는 분들은요. 팔을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심한 분들은 여기서 이 이상을 못 드세요. 그래서 더 들어보세요라고 하시면 막 귀를 막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또 이 팔을 뒤로 이렇게 잘 못 드세요. 이런 분들이 보통 50견이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거 진짜 이게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유튜브를 뭘 하면서 이제 50견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트레칭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댓글을 다신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아유 1년 지나면 다 나아요. 어떻게 1년 지나면 다 났습니까? 물론 이제 50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풀어졌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50견이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병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50견이라는 것 자체는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굳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굳어지는 부분이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지지 풀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 50견 중에서 2차성 50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회전근 손상이 있어서 어깨를 아프니까 잘 안 쓰려고 하던 분이 회전근 손상에 대한 치료가 되면서 어깨가 좀 더 안 아파지니까 이제는 움직여질 수 있는 50견이 있어요. 이거는 1차성 50견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2차성 50견이 있었던 분들이 회전근 손상이 좀 더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팔이 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1차성 50견이 1년이 된다고 좋아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게 어깨를 이렇게 돌리다가 특정 각도가 되면 내가 아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돌릴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 때 이런 동작을 할 때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앞쪽 회전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회전근개 파열이죠. 우리가 이제 어깨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질환이 이 회전근개 손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특정 각도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냥 뭉뚱그려서 얘가 전체적으로 막 아파요. 밤에 자는데 막 묵직하게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는데 쓰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 위쪽, 뒤쪽, 아래쪽 이렇게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사용을 해요. 정확하게는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위쪽에 있는 극상건 하고요.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 이 2가지가 주로 손상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어깨 회전근 손상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한 것들이 요 2개가 해당을 하고요. 특히 위쪽에 있는 회전근은 우리가 보통 너 회전근이 끊어져서 수술했다며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위쪽에 있는 극상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요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아니면 끊어지기 전이 되든 부분 파열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쪽에 있는 요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요 뼈하고 이렇게 자극이 자꾸 되면서 자꾸 닳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렇게 자꾸 닳아지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서 얘를 안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깨가 아픈데 어깨를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근데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이 안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관절이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도요, 내가 쓰질 않고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죠. 그거를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오십견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전근 손상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오십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일반적인 오십견보다도요, 이런 회전근 손상으로 인한 이런 2차성 오십견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성 오십견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법은 뭐냐면요,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면 잘 안 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주게 되면요, 통증이 있어도 내가 참고 들려고 하더라도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오십견이고요. 회전근개 손상은 내가 아프긴 아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확 올렸습니다. 그럼 올려지는 게 회전근개 질환이에요. 회전근개 손상하고요, 오십견을요, 구별이 잘 안 돼요. 환자분들도 당연히 구별이 안 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환자가 왔는데 뭘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십견이래요. 근데 그분은 회전근개 손상이었어요. 부분 손상.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도 잘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십견만이 메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깨 관절이 굳어 있잖아요. 제가 굳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굽는 거를 풀어주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손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 손상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활동을 안 하게 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하거나 뭐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게 되면 운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거를 시행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오십견의 증상인지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인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에 이렇게 오세요. 어깨를 제가 이렇게 돌릴 때 아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면서 어저께 저녁 6시 반부터 어깨를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라고 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석회가 급성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이거는 한번 경험해 보시는 분은 절대 잊지 못해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석회가 껴있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석회가 그냥 있기만 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석회가 조그맣게 끼었다고 뭐 죽을 병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우연히 어깨에 석회가 발견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증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깨를 돌렸을 때 뭔가 기분 나쁘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석회가 보통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 회전근 주변에 많이 생겨요. 회전근의 위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회전근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깨를 움직이거나 그럴 때 뭔가 좀 무지근하게 불편하고 뭔가 기분 나쁜 불편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석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급성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 석회가 있죠? 그 석회가요, 시간이 흘렀다가 어떤 경우에 그 석회가 막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 공간에서 석회가 녹으면서 굉장히 흔히 쉽게 말해서 그 화산 폭발하기 전에 부글부글 막 이렇게 끓는 것처럼 석회가 이렇게 굉장히 녹아서 압력을 높이고 그 통증이 무지무지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그냥 녹아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MRI까지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MRI 찍게 되면은 석회 주위로 하얗게 염증 반응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급성으로 석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석회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죠. 대전제는요, 원인을 모른다예요.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있어요. 대사질환, 뭐 당뇨 같은 게 있을 때는 좀 높다. 뭐 혈액순환이 좀 더 적게 됐을 때 생기는 위험이 좀 높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좀 발생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깨 힘줄이 이제 석회로 변했다가 다시 힘줄로 바뀌어가는 그런
퇴행성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회가 내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석회가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서 이제 문제를 급성 발작처럼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정확하게 석회가 왜 생긴지는 불명확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석회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어깨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보였다. 근데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보통은 이제 석회가 이제 너무 많이 있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되니까 급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적으로 그 석회를 좀 제거를 합시다.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물론 그게 꼭 나쁘다고 말을 하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한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그 석회를 이제 좀 압력을 좀 낮춰줄 수 있도록 뭐 주사 치료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있어요. 충격파라고 해서 그 초음파 파장을 줘서 쭉 이렇게 조직을 좀 이렇게 깨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피를 많이 돌도록 해서 이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하게 되고요. 주위에 이제 석회 주위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에서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들도 병행을 하긴 하죠. 석회로 수술을 하게 된다? 그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반이 정도 됐잖아요. 올해는 제가 제 수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지금 수술하고 진짜 막 일주일에 막 수술에 치여서 제가 사는데 올해 제가 석회를 가지고 수술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릎 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라고 그랬죠? 뼈를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얀 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근데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 주로 회전근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뼈와 여기 뼈가 좁아졌다라고 하면 무릎하고 비슷하게 회전근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좀 높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회전근이 이렇게 자꾸 닳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견봉이라는 요 뼈하고 자극이 되면서 요 견봉이 엑스레이를 봤더니 물퉁물퉁하게 막 자라져 있네. 그러면 회전근이 자꾸 긁히는 사람이구나. 손상됐을 위험이 좀 높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서는 요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회전근, 요 황토색으로 보이는 거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황토색 부분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요 회전근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될 정도다? 아니면 초음파를 찍었는데 이 정도 같은데 치료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MRI를 찍어서 전체적인 정확하게는요. 초음파로 볼 수 있는 회전근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이두박근여기 부착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MRI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회전근의 손상이 의심이 되게 되면 요 회전근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보다는 좀 더 어깨에 있어서는 초음파가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를 하거나 반응을 얻거나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라는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CT가 나오죠? 어깨 관절에서 CT는 거의 찍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골절이 있거나 이럴 때 잘게 이제 잘라서 보긴 하지만 굳이 CT를 꼭 찍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깨 수술에요. 대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근 손상이 많이 차지하겠죠. 정확하게는 이 회전근개가 한 반 이상 파열이 됐을 때는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무릎에 있어서는 반월상 연골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끊어져 버렸으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고무줄로 두 명이 딱 잡고 있는데 한 명이 고무줄을 딱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뿅 하면서 이제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회전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회전근을 꼬맬 수도 없는 상태로 말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하고 뼈가 중간에 완충 역할이 없으니까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근이 끊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꼬매줘야 돼요. 회전근이 끊어졌는데 전체가 다 끊어졌는데 이거를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에요. 예, 이거는 끊어지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이 일부만 끊어졌을 때, 부분 손상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건 조금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회전근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회전근이 완전히 다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견봉이라는 요 뼈가 너무 많이 뼈가 울퉁불퉁 자라져 있어서, 뾰족하게 자라져 있어서 이 가만히 두게 되면 이 뼈를 너무 많이 갉아먹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견봉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견봉 성형술이라는 걸 좀 합니다. 또 하나, 회전근이 많이 달아져 있지는 않은데 주사 치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염증도 제거를 해주고 견봉도 좀 다듬어주고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석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십견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석회도 내가 너무너무 증상이 심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했을 때도 반응이 안 할 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해요. 또 오십견인데 너무 심한데 스트레칭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아프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관절낭을 툭 터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회전근의 손상이 완전히 파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전근의 손상이 부분적으로 있다거나 견봉이 너무 많이 튀어져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오십견이나 석회가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는, 계속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가지고 움직이는 동작 있죠. 어깨 회전근이 손상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견봉이라는 요 뼈하고 요 회전근 사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혀서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어깨를 많이 들어서 움직이는 동작은 좋지 않겠죠. 자극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이렇게 해서 90도 이상 들어서 뭔가를 많이 하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맨날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이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계속 자극을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좋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를 갑자기 급하게 뭐를 드는 동작, 무거운 걸 갑자기 들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것도 안 좋지만 내가 어깨를 반복적으로 계속 90도 이상으로 들어가지고 자극을 하는 동작도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관절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육 강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내 어깨 관절이 굳어져 있는 게 메인이라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어깨 관절이 아픈 게 메인이라면 이 아픈 거를 줄여주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이거하고 따라서 어깨 관절 주위에 굉장히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피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회전근 손상이 있거나 어깨가 굳어 있거나 피를 많이 가도록 해주게 되면 좀 더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염증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어깨 관절의 통증도 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를 평상시에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깨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 줄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밴드거든요. 요 색깔별로 있지만 요 노란 거가 가장 약하거든요. 요런 거를 하나를 구매를 그냥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어깨가 안 좋다면 요거를 구매를 해서 좀, 저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운동을 좀 해보시는데, 왜 얘를 가지고 그냥 운동을 하냐? 우리가 어깨를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급격하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서 속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문고리나 옆에 이제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 PD님이 잡고 계시는 거고, 여기 속에요. 집에 보면 이게 문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고리에 요거를 딱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장력은 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좀 더 짧게 잡으면 굉장히 세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세게 잡지를 마시고 내가 그냥 이게 좀 운동이 그렇게 많이 될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밴드를 잡고요. 팔을 90도를 만드는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딱 이렇게 붙입니다. 이 상태로 얘를 45도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45도를 잡아당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초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을 합니다. 10번을 해요. 대신 내가 많이 힘이 들어가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이 좀 되나? 이게 뭐 겉에 속에 있는 근육들만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건가? 라는 힘이 들 정도로 10번을 합니다. 3초씩이요. 그리고 이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안쪽으로도 해야 되겠죠. 이 바깥쪽으로 하는 거를 외회전 운동이라고 하고 안쪽으로 하는 거를 내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근데 편의상 제가 왼쪽 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얘를 이렇게 똑같이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45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초씩 10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 뒤에 어깨를 똑같이 90도를 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구부려서 이 팔의 각도가 45도가 되도록 구부려서 이렇게 3초를 버티고요. 뒤쪽으로 해서 3초를 버티는 운동을 같이 합니다. 앞쪽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45도를 올려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뒤쪽으로 이렇게 신전 운동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3초. 이렇게 3초씩 10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팔을 겨드랑이를 띄어서 이렇게 듭니다. 외전 운동입니다. 외전 운동. 이렇게 해서 3초씩 유지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얘를 갖다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우리가 이 운동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어가는 둥 마는 둥. 운동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이 회전근, 속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속 근육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겉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깨는 이렇게 90도 이상 움직여가지고 막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움직이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하는 운동들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내가 무게를 들리는데 무게를 가볍게 갑자기 이렇게 가볍게 드는 게 아니라 끙 해가지고 들 수 있는 그런 갑자기 큰 힘을 줘야 되는 것조차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힘을 꽉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이 약간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에 중요한 거 이 회전근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런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근육들은 굉장히 작고 속 깊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는 좋은데 내가 너무너무 세게 운동을 격렬하게 해버리면 이 근육이 강화가 되기도 전에 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설명해 볼게요. 어깨의 요 회전근이 강화가 돼 있지 않고 삼각근, 어깨 보면 이렇게 요 옆쪽에 있는 요 삼각근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각근이 강화가 많이 돼가지고 꽉 얘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 이 어깨를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회전근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격렬한 운동도 하고 힘든 운동도 하고 울꾸니 불꾸니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으나 내가 이 속에 있는 요 속 근육을 강화시켜주지 않은 채 겉근육들만 격렬하게 운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어깨 관절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요. 우리 이렇게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얘가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만약에 대흉근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 뒤쪽하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이 견봉하고 요 그 팔뼈하고 요 공간이 오히려 좁아져 버리게 돼요. 이게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공간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 관절에는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견갑골을 붙여서 바르게 이렇게 쓰는 습관은 어깨 관절에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저는 무릎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저는 딱 그거예요. 아픈 거 하지 마라. 운동을 하더라도 아픈 거 하지 말고 내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줘라. 또 하나, 한 달 이상 아프면 제발 병원에 가라. 1년 지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